2023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3일차 스마트 제어 시스템 트랙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 연사 모시고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죠. 발표 주제는 제조산업의 IoT 기기 선정 포인트 제안이라는 내용이고요.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한국 미쯔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김재우 담당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이팩토리 추진 그룹의 김재우입니다. 저는 이팩토리를 국내에 보급 확산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팩토리 보급 업무를 하고 계신데 그럼 더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보고 계시죠? 예, 그렇죠. 네, 그런 고객들이 어떤 니즈들이 최근에 이제 보여지는 니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IoT, DX, AI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팩토리도 한국 미쓰비시 전기가 추구하는 스마트 팩토리 컨셉으로 네. IT 영역과 FA 영역을 융합시키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이 이팩토리의 솔루션 중 하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팩토리는 미쯔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에서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의 서비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몇 개 업체들이 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이팩토리는 이팩토리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네네. 파트너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트너 프로그램에는 현재 국내 약 90개사가 참여를 해서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이제 주제 발표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키워드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스마트화나 IoT화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지금까지 항상 들어오셨던 똑같은 말, 똑같은 단어가 아닌 새로운 것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거 저도 한번 귀담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이팩토리 추진 그룹의 김재우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들어보시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타이틀은 IoT 디바이스 선정 가이드입니다.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IoT화를 추진하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IoT화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제가 12개를 위해 준비해 놓았는데요. 보시면 데이터 수집, 설비 가동 감시, 에너지 절감, 예지 보전 등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들이 이제 흔하게 접하시고 흔하게 들으시고 개념 또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념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IoT와 관련된 솔루션을 적용을 하실 때에 어떠한 솔루션을 적용을 해야 가장 효율이 좋을지 그리고 또 얼마만큼의 예산을 잡고 투자 계획을 짜야 할지 이러한 부분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IoT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정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정표가 SMKL 지표입니다. SMKL 지표는 스마트 매뉴팩처링 카이젠 레벨의 약자로서 현재 공장의 가시화 레벨, IoT화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의 Y축을 보시면 가시화 레벨에 따라서 데이터 수집, 감시, 분석, 개선, 레벨 A부터 D까지의 평가 지표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X축은 그 가시화 레벨을 어느 범위까지, 어느 대상까지 적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설비, 라인, 공장, 서플라이 체인의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6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관리하고 평가를 하는 게 SMKL 지표인데요. 그러면 이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셔야 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SMKL 지표를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현재 공장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단독 설비에 PLC가 들어가 있고 이 PLC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면 가시화 레벨은 레벨 A에 해당하는 데이터 수집이고 적용 대상은 단독 설비인 1로서
현재 가시화 레벨은 1A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시화 현재 위치를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지 목표를 선정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현장의 그 설비가 단독 운전을 하고 독립적인 운전을 하는 설비다라고 하면은 그 설비만 고도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1D를 목표로 현재 데이터 수집이 되고 있는 제품 설비를 가시화를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AI를 통한 개선을 하는 1D를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쪽 현장의 설비는 여러 설비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연동을 하고 그 라인이 복수의 라인이 있어서 공장 전체 단위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3C를 목표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재 자신의 공장의 가시화 수준을 알게 되고 또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솔루션을 도입을 할 것인지 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표는 각 가시화 레벨에 해당하는 큰 카테고리를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비, 라인,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데이터 수집은 대부분 센서와 네트워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개선은 AI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1B부터 3C에 해당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이펙토리 지원 모듈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SMKL 1B부터 3C에 해당하는 이펙토리 지원 모듈을 도입 사례와 함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IoT화를 진행을 하실 때 가장 많은 고민거리가 되었던 부분이 어느 것부터 도입을 해야 할지, 그리고 투자 계획은 얼마나 짜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거 많이 비싼가요? 얼마나 들까요? 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러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솔루션이 멜색 IQR이나 IQF를 사용을 하시면 그 장비에 저희 샘플 프로젝트를 활용을 하는 것으로 설비의 가동 현황, 예방 보전,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샘플 프로젝트는 무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IoT화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개발 코스트도 대폭 절감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펙토리 지원 모듈을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가동 현황이나 품질 관리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이 이미 들어있는 완성된 PLC 프로젝트 그리고 완성된 작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완성되어 있는 PLC 프로젝트와 작화 프로젝트가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또 가동 현황뿐만 아니라 MT법 분석이나 진동 분석 같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IoT화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 또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IoT화를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샘플 프로젝트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라인업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인 가동 감시 솔루션에서는 관리, 보전, 개선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관리 파트에서는 생산수, 양품수, 불량수, 그리고 정지 요인 등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비 종합 효율을 표시해주는 대시보드나 생산수 집계에 대한 기능이 있고요. 또 각 설비의 가동 상태를 시간별로 표시해주는 가동 현황 모니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위 관리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원단위는 각 하나의 제품을 생산을 할 때 소비되는 전력량을 계산을 한 건데요. 이는 추후에 에너지 관리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공정 능력 지수 히스토그램의 경우에는 얼마나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가, 그래서 품질 변동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품질 관리에 활용이 되는 지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전 파트의 센서감 모니터의 경우에는 유량, 공압 등 특정 센서의 현재 값을 실시간으로 받아와서 트렌드 그래프로 표시하는 기능인데요. 단순하게 현재 값을 실시간 그래프로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이 그래프가 어떻게 가는지 추이를 보고 예상 그래프를 그려서
추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도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사이클 타임 계측 모니터의 경우에는 실린더의 전진, 후진단 센서 혹은 온오프 센서를 통해서 현재 사이클 타임을 측정을 하고 이 사이클 타임이 기준값보다 빠른지 느린지를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파트의 경우에는 로스 시간 분석과 설비 트러블 파레토도를 통해서 정지가 일어났을 경우에 정지 요인 중에 어떠한 요인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횟수가 뭐가 제일 많은지 어떤 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큰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추후에 개선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관리도 엑스파 R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에 활용되는 지표로서 품질 개선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인 MT법 간이 진단 솔루션에서는 MT법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존에는 일정 임계값을 벗어났을 때 이상이 있다, 에러다라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이 MT법은 정상적인 데이터를 예를 들어 30회, 50회, 100회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정상 범주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정상 범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가지고 이상 징후가 있다, 이상이 발생을 했다를 판단을 하는 데이터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MT법에 대한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 진동 분석이라고 해서 모터로부터 진동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거를 풀이의 변환, FFT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진동 주파수별로 진폭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어느 주파수 대역대에서 진폭이 튀었는지를 가지고 모터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IQ, R, CPU에서 전용으로 나온 기능 중에는 파형 가드밴드 감시라던가 설비 점검의 기능이 있고요. 또 IQF 전용 작화로서 설비 종합 효율 모니터, 실린더 계측 모니터, MT법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펙토리 지원 모듈의 도입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기존 설비에 있는 PLC 안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시화할 건지 어떠한 데이터를 IoT화할 건지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했으면 그 후에는 이펙토리 지원 모듈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라인업 중에서 어떠한 기능을 사용할 건지를 선정을 하시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10가지가 넘는 모든 기능을 다 활용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 한두 개 정도만 갖고 오셔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설비에서 가시화할 데이터를 이펙토리 지원 모듈로 전송을 하고 그 후에는 이펙토리 지원 모듈에 있는 GOT를 통해서 간단한 설정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간단한 설정을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 화면에 실린더 계측 모니터의 예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린더 1번의 기준 목표 사이클 타임이 3초고 4초를 넘어가면 안 되는 설비다라고 한다면 기준값의 3초, 임계값의 4초를 설정을 GOT 조작을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정이 끝나면은 바로 IoT가 실현이 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이펙토리 지원 모듈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펙토리 지원 모듈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 어떠한 라벨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GOT를 어떻게 조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취급 설명서, 일종의 매뉴얼이 제공이 되고요. 또 각 기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떠한 목적의 기능인지에 대한 기능별 상세 설명서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다음은 이펙토리 지원 모듈의 실도입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사례가 좀 많다 보니 시간 관계상 일부 사례만 추려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탱크의 잔량을 감시하는 사례인데요. 이 현장의 경우 탱크의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파악이 되지 않아서 모든 재료가 소진이 된 이후에서야 보충을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센서감 모니터를 도입을 해서 현재 탱크의 잔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센서감 모니터를 통해 그 잔량이 일정 임계가 밑에 내려갔으면 알람을 통지해주는
그러한 기능 역할을 하였는데요. 단순하게 현재 값이 인계값보다 내려갔을 때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잔량의 감소하는 추이를 보고 예측 그래프를 그려서 언제 보충을 하면 되겠다라는 타이밍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도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금속 가공 쪽 사례인데요. 이 공정은 로봇을 사용을 해서 이제 반송을 하는 설비가 있었는데 위치에 어긋나는 점 때문에 하루에 몇 번 정지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보고자 가동 상태 모니터나 로스 시간 분석, 설비 트러블 파레토도를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시스템 구성을 보니까 로봇과 로봇 컨트롤러 이 두 가지가 PLC랑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시스템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펙토리 지원 모듈과 로봇 컨트롤러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구성이었는데요. 이 IQR CPU와 로봇 컨트롤러 간의 통신을 하는 것은 물론 가능은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CPU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로봇 컨트롤러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펙토리 지원 모듈에서는 이 PLC CPU와 로봇 컨트롤러 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접속 인터페이스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로봇은 미쓰비시 전기의 로봇뿐만 아니라 Y사와 F사의 로봇도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노즐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는 사례인데요. 이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노즐이 고장이 났을 때 어떠한 노즐이 문제가 발생했는지가 파악이 안 돼서 노즐이 고장이 나거나 혹은 정기 점검 때 전수 교체하는 식으로 유지 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낭비가 너무 심해져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요청사항으로 들어온 사례인데요. 이 노즐에다가 유량이나 압력 같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PLC로 받아오고 GOT를 통해서 파형 가드밴드 감시를 합니다. 동일한 작업을 반복을 할 때에는 이 아날로그 데이터가 동일한 파형을 그리기 때문에 그 기준 파형을 찍어 놓고 그 파형으로부터 예를 들면 10% 정도의 위아래로의 파형을 추가로 그립니다. 이 파형이 가드밴드가 되어서 이 파형을 벗어나는 순간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노즐의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고 혹은 이상 징후를 통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노즐이 고장이 났는지 그 고장 노즐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 설비에 대한 예시입니다. 식품 교반기에 모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터에 진동 센서를 부착을 해서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례였는데요. 이 모터로부터 진동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 FFT 변환을 통해 어느 주파수 대역대에 진폭이 튀는지를 확인을 해서 모터의 이상 징후나 이상 동작을 확인을 함으로써 다운타임을 감축시킨 사례인데요. 이 다음 사례 또한 자동차 공정에서 디스테커 안에 들어가는 서버 모터에 진동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모터의 전류값과 진동 데이터를 가지고 예지 보전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음 공정도 식품 공정인데요. 이곳에는 실린더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실린더가 고장이 난 것을 파악을 하는 타이밍이 실린더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생산수에 영향을 미치겠죠. 생산수가 떨어지면 그때서야 실린더에 고장이 발생을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실린더를 유지보수를 들어가고 그때 조치를 취하는 식의 이제 생산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지보수 방식이었는데요. 이곳에 이제 실린더 사이클 타임 계측 모니터를 도입을 함으로써 각 실린더의 온, 오프 센서를 통해서 사이클 타임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설정해 놓은 기준 사이클 타임보다
늦어지게 되면은 동작 지연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알람을 통지를 해서 작업자에게 뭐 이상이 있다, 이상 징후가 있다를 알려줘서 유지 보수를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어떠한 실린더가 문제가 발생했는지 특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금 더 신속하게 유지 보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동일하게 식품 공정인데요. 이제 포장 설비에 관한 내용인데 이 사례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지 보수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베테랑 분들이라고 하죠. 굉장히 오랜 경험을 쌓이신 분들이 본인의 경험에 의거해서 유지 보수를 하시는 이러한 점이 있었는데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또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지만 이제 그분이 뭐 휴가를 가신다거나 부재중이 되셨을 때 그분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에 이제 유지 보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 또 그분에게 업무 부하가 과중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에다가 저희가 다양한 센서를 부착을 해서 뭐 전류값, 진동값, 온도값, 그리고 운전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와서 아날로그 데이터는 파형 가드밴드 감시에 적용을 하고 또 실린더 관련된 내용은 데이터는 실린더 감시에 적용을 해서 개인의 경험이 아닌 데이터에 근거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그 숙련자 분에게 쏠리던 업무 부하가 경감되었고 또 전반적인 유지 보수의 퀄리티가 균일하게 된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커스터마이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팩토리 지원 모듈을 활용을 해서 설비 종합 효율이나 뭐 생산수 집계, 센서값 모니터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구축을 완료를 하였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원격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보고 싶다,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팩토리 지원 모듈 자체만의 기능으로는 이제 원격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 이팩토리 지원 모듈에다가 MES 인터페이스 모듈을 장착을 해서 MES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 MySQL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사용자는 파워 BI 툴을 통해서 가시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가시화도 하고 데이터 분석에도 활용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이팩토리 지원 모듈은 반드시 제공해 드린 그 채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커스터마이즈에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인 감시 웹 시스템이라는 주제인데요. 이팩토리 지원 모듈에다가 GOT 모바일 기능이 합쳐진 구성입니다. 이팩토리 지원 모듈은 현장에서 같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가시화를 하고 IoT화를 하는 그러한 구성인데요. 이곳에 GOT 모바일이 접목이 되면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단말기를 통해서 현장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간단하게 가시화를 도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GOT 모바일을 도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GOT 모바일 라이센스를 GOT에 설치만 하시면은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IoT화를 도입을 할 때 MES를 도입하자, AI를 사용해보자처럼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수준을 목표로 할 것인지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차례차례 IoT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저희 미쓰비시 전기 이팩토리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김재우 담당님의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사례, 이팩토리 지원 모듈의 다양한 사례 위주로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발표였고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주목하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주제 발표의 핵심 메시지, 강조하고 싶으신 좀 포인트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번 주제의 키워드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IoT화를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저희 SMK의 지표를 통해서 목표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 그것들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 과정을 저희 이펙토리가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네,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김대우 담당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